청소년 범죄가 이제 학교 담장을 넘었어요. 예전에는 교내 따돌림, 절도 같은 사건이 많았는데 이제는 딥페이크부터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까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범죄의 주범으로 검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은 청소년들 사이에 깊숙이 파고들었는데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바카라와 룰렛 등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실시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1.5%는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10%는 친구가 도박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박을 해봤다고 답변한 학생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도박을 시작한 시기가 생각보다 어리다는 건데요. 중학교 때 도박에 빠졌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 24년 10월까지 1년 1개월여간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청소년 4,715명이 검거됐습니다. 직전 단속 기간에 162명의 청소년이 검거된 것에 비교하면 1년 새 30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제는 도박이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도박에 빠지게 될까요? 한 언론사에서 소개된 16세 도박왕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중학교 3학년 때 1, 2만 원으로 재미삼아 도박을 하게 된 A군은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만지게 됐습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휴대전화를 쥐고 도박을 하게 됐고 판돈은 수백만 원으로 커져갔죠. 고1이 되자 형들이 먼저 다가와 도박 사이트 홍보를 담당하는 총판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형들을 보며 망설임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죠. 신규 회원을 몰아오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고1 끝 무렵 A군은 새로운 사업에 눈을 떴습니다. 바로 친구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거죠. 하루 이자 10%라는 말도 안 되는 이자율에도 도박에 빠진 고등학생들은 돈을 빌려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한 후 불법 도박장을 차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건달무리가 찾아와 도박장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만회하기 위해 손을 댄 도박으로 1억 원이 넘는 빚이 생겼죠. 대부분 친구의 권유나 유튜브 등 SNS 광고를 본 뒤 도박을 시작했다고 하죠. 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온라인 도박은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를 들어가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연결하는 몇십 개의 광고가 보이는데요. 유튜브에서 바카라를 검색할 경우에도 수십 개의 실시간 생방송을 성인 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어요. 유튜브 댓글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 주소가 도배돼 누구든 접근이 가능하죠. 그만큼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도박이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도박을 하는 청소년들은 용돈으로 도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품 갈취나 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박 비용을 대고 있다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도박에 따른 채무 압박, 부모와의 갈등, 학업 성적 저하, 형사처벌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 처분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상 도박죄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의 혐의를 받습니다. 처벌의 수위도 성인과 유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어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은 더 큰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죠. 청소년 도박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이버 도박 중독 진단조사에서 참여 학생 87만 7,660명 중 사이버 도박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이 2만 8,838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포커 게임의 일종인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 카페 등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했죠. 기존에는 홀덤펍이 음식점으로 등록, 신고돼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웠어요. 이곳에서 청소년에게도 카지노 홀덤 게임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 고시를 통해 포커, 블랙잭, 경마 등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작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응팀이 구성되기도 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기관 및 단체가 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을 막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의견도 아직 나오고 있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1,242명에서 2024년 2,349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24년 통계는 연간 이용자가 아닌 1월에서 7월 이용자 기준인 만큼 올해 연간 통계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결과에서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늘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진 것도 청소년 도박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부, 가정, 학교 모든 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도박 예방과 치유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시설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죠. 청소년은 또래 문화와 부족한 통제력 때문에 이른 시기에 도박에 빠지게 된다면 절제하지 못하고 깊은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아이가 이미 도박을 하고 있다면 어떠신가요? 이때 부모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오지 않도록 더욱 엄중한 처벌 방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오늘의 법과 사전이었습니다.